안녕하세요. 내중심 채널 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원래 어젯밤에 박사님 방송하게 돼 있었는데 어젯밤에 오셨던 분들 헛걸음하셨다가 오늘 다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어제 채널 A 몸신 탄생이라는 이제 프로그램 3회차, 4회차 녹화하고 오느라고 어제 집에 들어오니까 밤 11시 됐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 두 편 녹화하고 왔습니다. 10월 8일하고 10월 15일 날 방송 예정이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널 A 10월 8일 첫 방송인데 몇 시에 방송이 되나요? 저녁 8시 10분에 아, 방송합니다. 저녁 8시 10분에요. 방송 기획 의도가 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게 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 그대로 몸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만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분을 4주 실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절한 음식 처방을 만들어주고 4주 동안 이제 우리 체중은 몇 킬로 정도 줄고 혈액의 여러 가지 건강 지표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담당했던 그런 이제 환자분의 사례가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4주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한 5kg 정도 감량에 성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3회에 실려 있고 또 4회차에는 다른 분의 내용으로 이제 또 그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해서 녹화하고 왔습니다. 네. 그 4주 동안에 그 정도 뺄 것 같으면은 대단한 얘기인데요. 네. 음식으로만 박사님이 처방해 준 방식으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 난리 나겠는데요. 정말 난리 나겠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만약에 직접적으로 조금 더 보다 더 강화된 방법으로 했더라면 아마 조금 더 효능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매우 과학적인 자료들을 그 방송 중에 다 보여주는 거죠. 그냥 뭐 네, 이렇게 돼도 두리뭉실 그렇게는 아니겠죠, 아니, 당연히. 아닙니다. 정확하게 네. 또 패널로도 이제 저 말고도 네.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한의사 선생님 해서 이제 이 패널들이 4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병원에서 검사하는 이제 수치 검사 결과도 다 이렇게 비교해서 나왔으니까 이 방송이니까 이렇게 임의로 만들거나 이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참여해서 응원 많이 빡빡 밀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제목이 성형수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형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은 성형이 그 여자분들이 그 관심 많은 그 미용 성형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용 성형도 이제 이 연장선에서 발달이 되겠죠. 이제 어떤 우리의 미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느끼는 어떤 성품이라든가 어떤 자존감, 이제 여러 가지 또 사회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내용에 준비된 것은 그런 것보다는 참 오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참혹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런데 이것들이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정말 예기치 못한 아주 정말 그냥 아주 그런 몸에 이제 상처를 입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총알이 귀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코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얼굴의 일부분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성형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었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미용을 생각해서 이제 성형 뭐 이제 병원에 가면 어느 병원이 잘해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피부 하나를 떼어서 다른 곳에 옮긴다. 이 자체가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이 잔디를 떼어서 다른 곳에서 잔디를 옮겼을 때 그 100% 살아날 수가 없듯이 더더군다나 우리 인체에서 하나 피부 이식 하나 하는 이 자체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쭉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어떤 생명의 어떤 삶의 의욕이 꺾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좌절 속에 살아갔는가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래서요.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참혹하고 정말 이 땅에 전쟁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외과적인 수술 얘기를 하면서 1881년 7월에 총상을 입은 미국 대통령 외과 처치에 대한 얘기, 정말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된 얘기였는데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요약해 주시면서 오늘 시작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1881년도니까는요. 지금으로부터 꼭 144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총상을 입고 당시에 144년 전 이때 대통령이 총상을 입었는데 이 대통령을 처치하는 방법에서 마취제도 없었고 소독약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전혀 소독하지 않는 이런 도구로 이 몸에 박혀 있는 총알을 찾아내느라고 이런 젓가락 같은 이 쇠꼬챙이를 집어넣어서 그 상처 부위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래서 오히려 더 염증이 심해지고 결국은 그것이 악화돼서 생명을 잃어버렸죠. 예, 이제 이런 79일 만인가요?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이런 시절이 불과 144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현대 과학, 현대 의학이 굉장히 엄청난 그 눈부신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참 너도 나도 쉽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현대 의학이 발달이 됐다라는 말을 조금 더 곰곰이 우리가 되짚어 보면 이 외과적 처치, 이런 수술이라든가 외과적 처치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발달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현대 과학이 많이 발달된 것 같이 의학이 많이 발달된 것 같아도 당뇨가 됐던 고혈압이 됐던 암, 치매, 심지어 아토피 이런 만성 질환에는 아직까지 답을 지금 잘 못 만들고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외과적 처치를 하는 어떤 수술이라든가 장기 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외과적 수술 방법이 불과 144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약 100여 년 사이에 이렇게 발달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에는 아마 의학의 발전 말고도 어떤 다른 요인들이 의학을 외과적 수술을 발전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건가? 물론 우리 주변 학문 뭐 현미경이 발달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 몸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학문들이 많이 발달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이 외과적 수술이 발달되게 된 것은 안타깝게도 이제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시다 나면 그렇구나.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같이 낙후됐던 외과적 수술 분야가 현대의학에서 가장 뛰어난 분야로 성장하는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20세기에는 지성과 우연의 끈기로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지 않습니까? 심장병에서도 봤고 암에서도 봤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어떤 오랜 역경을 견뎌내는 이단아들에 의해서 심장병이 됐던 감염병, 뭐 암 이런 데서 어떤 발전을 이루은 이야기가 참 많이 해왔는데 그러나 외과적 부분의 분야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외과적 분야의 어떤 이런 발전을 재촉한 요인은 단 하나,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근대에 와서 그 우리 144년 그 사이에 근대에 와서 가장 큰 전쟁,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있었죠. 이때 수많은 종류의 외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그전에까지 인간이 빚어온 어떠한 갈등보다도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각하고 다양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떠한 모든 갈등이 별일이 아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이 세계 두 차례 걸쳐서 만든 세계 대전은 우리 인간을 아주 핍박하게 만들어 놨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세계 대전이라고 해서 새로운 부상만 있던 것은 아니고요. 병사들이 다른 전쟁과 마찬가지로 총상, 자상, 출혈, 막 이제 뼈가 부러지는 분쇄골절 뭐 이런 것들이 시달렸죠. 그랬는데
인제 만약에 이런 전쟁이 없었다고 하면 물론 인제 속도가 느릴지언정 언젠가는 인제 우리가 이룩하고 지금 현대 의학이 하고 있는 이런 발전의 경지에 왔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차례 세계 대전이 정말로 그 의사들한테는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처참한 유형의 부상을 대규모로 맞설 수 있는 기회가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역사는 그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의학이라는 이 격언을 아주 생생하게 증명하는 이런 것들이 지난 44년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전쟁의 양상으로 봐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주를 이루었던 그 전쟁의 형태는 이 참호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호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방공호 같은 걸 파놓고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몸을 총알에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얼굴만 이렇게 바깥에 내놓은 상태에서 총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이게 참호. 여기에서 전쟁을 했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호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나니까는 어떤 총상을 입어도 몸통에 총을 맞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 전부 다 이 턱뼈가 산산조각이 났다든가 광대뼈가 부러졌다든가 머리의 일부가 날아가 버렸다든가 코가 없어졌다든가 눈이 없어졌다든가 이런 주로 그 안면 전체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손상된 이런 환자들이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영국 육군의 사상자가 그 1차 세계대전 때 48,000명이 사상자가 생겼는데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들 중에 약 17% 정도가 얼굴, 머리, 목 여기에 주로 부상을 입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굴, 머리, 목 요런 쪽에서 이제 다쳤는데 이 부상자들의 특징은 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이라든가 이런 쪽에 심한 부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망가진 얼굴로 또는 팔다리를 잃거나 또 혼자서 걷지 못하는 부상 뭐 이런 제약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면서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젊은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어젯밤에 저희가 1차 세계 대전을 했습니다. 생각하는데요. 참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4 편의 영화를 통해서 어젯밤에 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생생한데요. 어떻든 이 같은 1차 세계 대전 속에서 어떤 외과적인 수술을 했는지요? 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그 부상병들의 형태가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때는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제 참호전을 많이 하면서 이 얼굴 부위라든가 여기를 다쳤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막 이렇게 시작되던 1914년도에 32세 해럴드 오늘의 제목이죠. 길리스라고 하는 런던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일을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전쟁이 나고 외과 의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절이 되다 나니까 일반 외과 의사로 이제 프랑스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파견이 된 길리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고 이제 이러던 당시이라서 아마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치과 의사들이 이제 안면에 문제가 되고 뭐 턱이 깨지고 이가 부서지고 하는 거를 이제 치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독자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외과 의사의 감독하에 치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리스라고 하는 그 젊은 의사가 프랑스에 가서 치과 의사 발라디에르라고 하는 그 치과 의사를 감독을 하고 그 발라디에르가 이제 주로 이제 수술을 맡았는데 이 발라디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손재간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가 조직을 이식도 하고 골을 이식을 시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상자들의 이제 얼굴을 치료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길리스가 이제 거기서 본 거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비인후과 의사였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외과적으로 많이 다쳐서 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 자체를 이제 경험이 없었던 길리스가 이걸 보면서 아주 여기에 완전히 매료가 되고 거기에 깊이 이렇게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좀 전문적으로 더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그 프랑스의 외과 의사 중에 모헤스탕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외과 의사가 그 당시 나름 이런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형 수술이죠. 이런 쪽에 그 재건 수술에 굉장히 그 뛰어난 그 명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분을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 모에스탕이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가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 거기서 견습을 했는데, 이때 그 모에스탕이 암 환자의 그 뒤틀린 그 얼굴의 절반을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목의 피부를 어떻게 이제 뜯어다가 그것을 이렇게 뺨뿐만 아니라 코, 뭐 입술 이런 쪽에다 이렇게 다시 복원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이 길리스가 거기에서 아주 감격스러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내가 앞으로 갈 길은 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잉글랜드, 영국으로 돌아온 이제 길리스가 그 당시에 정부에다가 허가를 얻어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이제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돌아오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 소위 군사병원이죠. 군사병원 200개 규모의, 특히 그 안면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어떤 이런 부대를 승인을 받아서 주로 이제 그 영국 전역에서 외과 의사하고 치과 의사를 모집을 해서 소위 안면 치료 전문 병원을 운영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916년 1월 달에 길리스가 이런 병원을 차렸는데, 그 해 7월 달에 세계사를 통틀어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잔혹했던 전투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솜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 전투가 그렇게 잔혹한 전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그 해 7월 달에 있었는데, 7월 달에서부터 11월까지 전투로 약 10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 중에 30만 명이 목숨을 잃는 아주 엄청난 그 규모의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난 첫날 영국군의 중에서 6만 명이 사상자가 생겼고, 그 중에 2만 1,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길리스가 차렸는 이 병원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망가진 환자가 하루에 2,000명이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훗날 이 길리스가 자기 그 동료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부상보다도 심각한 부상들입니다. 이곳에는 얼굴 절반이 날아간 사람들, 화상을 입고 짐승처럼 불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그 어떤 의사도 평생 이런 광경을 마주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렇게 글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길리스가 수도 없는 이런 어떤 다양한 환자를 만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외과적 그 수술 방법이라든가 아이디어 생각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환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환자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치료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때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리스는 이제 코, 뭐 뺨, 입, 눈꺼풀, 뭐 등에 있었던 자리가 그냥 텅 비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코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콧구멍만 평면에 이렇게 딱 뚫려 있는 거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얼굴에 여러 가지 있었던 자리가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메우려면 새로운 조직과 피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갈비뼈, 정강이뼈, 이런 다른 골반뼈,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뼈 조각을 떼어다가 그래서 이제 조직을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직을 이동시켜 놓고 맨 바깥에 피부를 이제 이렇게 우리 뭡니까 그 잔디를 떼어서 옮기듯이 피부를 이제 이용해서 피부를 갖다 덮어줘야 되는데, 이때 피부 사용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피부를 그냥 네모 반듯하게,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 있는 피부를 사각형으로 잘라서
얼굴에 갖다 옮겨 붙인다. 그러면 그냥 바로 붙여지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바로 그 얼굴에 옮겨 놓은 피부는 당연히 얼마 있다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결국은 죽어버리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피부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리스가 이용했던 방법은 우리는 이 피부를 자를 때 사각형 네 군데를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 군데를 자르고 한가운데는 한쪽 편은 붙여놔서 그리로 혈액이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 피부 사각형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잘라 놓은 요것을 길러서 그것을 잘라 가지고 옮겨 붙이고, 또 다른 데서 그것을 또 길러서 또 가서 잘라다 갖다 붙이는, 소위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피부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판을 만들어서 자꾸 갖다 덮어주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가 완전히 사라져서 없는 경우에는 또 작은 연골 조각을 이렇게 코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다듬어서 이런 머리라든가 이런 피부가 있는 여기 곳, 이런 곳에다 갖다 심어가지고 여기에 피부가 거기 그 삼각형으로 만들어는 여기에 피부가 덮이도록 만들어서 여기를 도려내서 여기서 생산해서 그거를 다시 옮겨와서 코에다 갖다 붙이는, 뭐 이런 식의 수술을 하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콧구멍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식의 방법을,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이런 방법을, 수도 없는 이런 새로운 방법들을 마련하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갈리스가 이끄는 팀에는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마취과 의사라든가 방사선과 의사, 뭐 치과 의사, 이런 의사도 있었겠지만 가면을 만드는 제조업자, 사진을 찍는 사진사, 심지어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한 팀이 돼서 이 망가져버리고 사라져버린 얼굴을 복원하는데 함께 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게 자료 화면을 볼 수가 있는지, 아마 요거는 없을 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입니다. 사진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네, 사진이 아무리 사진 속이라도 참 참혹하기 한이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갈리스와 같은 의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삶의 형태가 이렇게 복원되는 모습도 또 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굴의 한쪽 면이 전부 다 없어지고 망가진 것을 이렇게 이제 피부를 길러내서 복원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코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골 조직을 이마나 이런 쪽에다가 심어서 코 모양으로 만들어서 다시 코 쪽에 갖고 와서 붙여서 콧구멍을 만들고 뭐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 지금 세 번째 사진도 이제 그런 경우가 되고요. 맨 마지막 사진은 입의 턱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복원하는 이러한 수술들을 가장 많이 한 의사가 갈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이 당시에 어려웠던 문제가 피부를 자라게 만들어서 그 피부를 갖고 이제 그 피부가 사라져 있는 곳에다가 이 피부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 피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중에 갈리스가 본 환자 중에 어떤 환자를 만나느냐면 해군인데요. 해군 비커리지라고 하는 윌리 비커리지라는 해군이 27살짜리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전쟁터에서 굉장히 심한 화상과 함께 폭약이 터질 때 이제 다쳤는데요. 이때 너무나 끔찍해. 이것을 보고 나서 어디 그 피부를 옮겨올 때조차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을 복원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한 단계 더 발전된 관 모양 줄기 피판이라 그래서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잔디 모양으로 피부를 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동그란 관이요, 파이프와 같은 형태로 이 피부를 이렇게 재생시켜서 그것을 어느 정도 기점에서 살아나게 되면 그걸 떼어다가 옮겨 붙이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세밀하게 어떤 뭐 수술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는 그냥 잔디를 하나 이렇게 띄어다가 저쪽에 잔디를 옮기는 형식이었었다 그런다면 지금 하나의 더 단계를 올렸다는 거는 잔디를 잘 길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고안을 해내서 이쪽 잔디를 띄지 않고도 이걸 다시 이렇게 잔디를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획기적인 관 모양으로 이 피부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고안을 해내는 이런 일을 바로 갈리스가 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관 모양 줄기 비판, 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그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비커리지라고는 해군이요. 그 해군이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해전을 통틀어 가장 규모가 컸던 유틀란트 해전에서 일어난 아주 심한 폭발로 화상을 아주 심하게 입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길리스가 비커리지를 이제 진료하고 난 다음에 그 기록을 이렇게 했다고 씁니다.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 가여운 해군은 심각한 화상을 입어 끔찍한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상이 되었으며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안면 전체의 화상과 더불어 귀와 목과 또 여기가 전부 다 불에 다 탔고, 그 다음에 두 손이 소름 끼치는 기형으로 이제 쪼그라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비커리지는 얼굴과 목 전체가 이제 심하게 손상이 되고 안면을 재건할 피부조차 갖고 올 데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유일한 선택지가 어디냐면 저 멀리 떨어진 가슴이나 가슴 뭐 이쪽에 피부판을 이용하는 방법뿐이었었는데, 이제 갈리스는 혈액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피부판 그 한쪽 끝을 가슴과 연결시켜 놓은 그대로 반대쪽 끝을 이제 얼굴에 붙일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 그림에서 한번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면, 여기 만약에 제 얼굴이 여기가 손상이 돼서 여기에 있는 피부를 어딘가에서 끌어오려고 하면, 이제 지금 여기 얼굴이 여기가 다쳤으니까 여기 안 다친 여기 피부를 이렇게 잘라서 요거를 자꾸 쫙 당기는 데까지 당겨서 이거를 덮게 만드는 이런 형식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근데 얼굴을 전부 다 망가져서 쓸 수 있는 피부가 없으니까 여기 가슴에 있는 피부를 당겨다가 여기다가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걸 당겨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돌돌 말아서 여기서 한참 자라게 키워 갖고 얘를 끌어 갖고 왔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 모양으로 피부를 자라게 만들어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얘가 쭉 자라 올라오면 이거를 쭉 당겨다가 얼굴에다 갖다 붙이고 목에다 붙이고 이제 이런 성형 수술 방법을 찾아냈다. 이제 이런 것을 관 모양으로 피부를 옮기는 방법을 했다. 이제 근데 이 자체도 지금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의사의 기술들을 보면은 정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러한 방법조차도 너무나 획기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이제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거에 걸맞게 바로 이제 이 길리스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형 수술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형 수술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길리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어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성형 수술은 혈액 공급과 미용 사이에 끝없는 전투다, 이런 어록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책에 보면은 그 영국 왕립 공군 소속의 31세 조종사 톰 글리 중상 화상을 입었던 이야기, 또 그 당시에 화상 환자들은 또 어떻게 치료했는지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지금 조금 전에 1차 세계대전 때 활약을 했던 길리스 당시는 화상 쪽보다는 이렇게 총상이라든가 참호전에 의해서 이제 이런 환자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참호전보다는 이제 비행기들이 막 가서 전투 비행기들이 나가서 싸우고
또 화약이 터지고 하면서 이제 화상 환자들이 유난히 더 많았던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영국 이제 왕립 공군 소속의 이제 글리브라고 하는 젊은 조종사가 있었는데, 이때 그 공군 부대에 말하자면요, 소위 비행 단장, 헤럴드 스타라고 하는 전투 그 비행 단장이 전쟁을 나가고, 여기 지금 글리브라고 하는 이 군인은 부대에서 이제 지키고 있었는가 봅니다. 지키고 있고, 전쟁에는 그 비행 단장하고 이제 일부 다른 편대가 나가서 전쟁을 나갔는데, 너무 치열한데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영국 그 비행 단장 헤럴드 스타라고 하는 여기가 전투에 나갔다가 결국은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다 독일군한테 총격으로 사망하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글리브라고 하는 이 31세 조종사가 아주 가슴에 끓는 거죠. 막 그냥 오로지 내가 나가서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막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소위 독일군 폭격기가 대규모로 이제 여기 비행단을 이루어가지고 런던 남부의 비긴 힐이라고 하는 비행장을 이제 폭격하고 이제 다가온다는 이런 것들이 오는 바람에 이 글리브가 바로 이제 비행기를 올라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 나가서 이 독일군 비행기를 몇 개를 떨어뜨리고, 결국은 독일군이 쏜 총에 비행기의 그 연료통이 총알에 맞고, 연료통이 맞으면서 불이 붙은 것이 이 연료통에서 뿜어대는 화기가 바로 글리브한테, 조종사한테 화염이 들어왔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온 몸이 완전히 토치 램프로 완전히 다 이렇게 다 화상을 입어버리는 이런. 그래서 훗날 그 글리브가 이야기를 하기를, 마치 토치램프 주둥이의 한가운데 내가 있는 것 같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비행기가 추락이 되면서 이제 불에 휩싸였는 여기서 이제 있으면서 오른쪽 손목, 그다음에 뭐 온몸 전신 화상, 뭐 여기에 완전히 심한 화상을 입고 결국은 추락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생명은 구했지만은 50%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후송이 됐죠. 통상적으로 30% 이상 화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생명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 글리브라고 하는 군인은 50% 전신 화상을 입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화상으로 임한 심한 그 화상 환자들이 이렇게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일어나는 화상, 그걸로 인해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군 화상이라는 이런 병명이 불려질 정도로 이렇게 화상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 글리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영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병원에 이제 이송이 돼서 갔죠. 그랬는데 그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성형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그 수많은 병사의 얼굴을 성형해주던 길리스라고 하는 이 의사의 또 먼 친척인데, 맥킨도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는 또 뭐냐면은 이 화상 전문, 중증 화상 전문 의사인데, 바로 그 맥킨토가 바로 이제 이 군인의 글리브의 화상을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공중 탈출해서 화마를 뚫고 살아남은 연합군 공군이 4,500명 정도였다고 그러면, 그 중에 80%가 얼굴과 손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렇게 심한 화상을 입게 되면 전부 대부분이 다 이 맥킨도라고 하는 의사가 대부분이 그 치료를 하는 이제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킨도가 운영하는 이 병원에는 전부 다 폭격기 승무원들이 병원을 가득 메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그 화상 치료 방법들이 발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까지 그 화상 환자들이 오게 되면 탄닌산 요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소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맥킨도는 이제 그런 방법을 폐기했다고 그럽니다. 왜 폐기했느냐 했더니, 이 비행기가 추락할 때 바다로 떨어져서 추락한 그 경우에
다른 데 추락했는 환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바다에 떨어진 환자들이 훨씬 더 염증도 적고 그다음에 피부의 상태도 굉장히 빨리 회복되는 이런 양상을 보면서 화상 환자들이 오면 무조건 되고 식염수로 소독을 하고 식염수 목욕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일단 화상 환자들을 처치하는 방법을 바꾸고 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식염수에다 목욕을 시키고 식염수에 담궈 놨더니 관절이 자유롭게 구부러지고 여러 가지 흉터가 빨리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상처를 이렇게 감았는 붕대도 이렇게 물속에서 풀어내니까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고 이제 이래서 주로 식염수 속에서 목욕을 시켜가면서 화상을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맥킨토도 길리스가 했던 것 모양으로 이 피부 이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 이식을 하는 방법에서 여기는 그 길리스보다도 한 단계 더 발전된 방법으로 소위 얼굴에 붙여야 될 피부를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서 옮겨간다 그런다면 허벅지에서 키워서 이것을 가슴 쪽에 옮기고 가슴 쪽에 거를 옮겨서 또 해서 쭉쭉쭉쭉 해서 단계별로 해서 얼굴까지 옮겨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끝과 끝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피부를 옮겨가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이것이 흡사 춤을 출 때 왈츠 모양으로 피부를 옮겨간다고 해서 왈츠 피부 이식 방법이다 이런 방법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던 당시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글리브라고 하는 젊은 공군 장교가 독일군한테 전투에서 이제 이렇게 확 심한 화상을 입고 이제 추락이 돼서 병원에 옮겨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심했는지 그 병원에 그 당시에 이 항공기 생산부 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관이 그 병원에 위문차 방문을 했다가 그 글리브의 얼굴 화상을 보고 그냥 바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정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망가진 이제 이런 형태가 그 화상을 입었는데 이제 이거를 화상을 입었던 1940년부터 1953년까지 약 13년 동안 이 병원에서 총 10회 이상 수술을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서 정말 여기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그 글리브가 거기서 그렇게 치료를 그 몸이 다 망가진 상태로 이제 어쨌든 치료를 했죠. 그 치료를 했는데 이 국가에서는 그 사람을 진급을 시켜서 공군 사령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근무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이게 그 얼마나 많이 다쳤으면 그것을 본 장관이 기절을 할 정도로 몸을 망가뜨려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흉했던 모습인데 그러나 이 맥킨토라고 하는 이 분이 얼마나 그래도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수술을 하고 피부를 이식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군 생활을 계속하고 그것도 사령관으로 물론 비행기는 못 탔겠죠. 그래서 지상에서 사령관으로 근무하다가 이렇게 퇴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이런 내용들이 또 아주 참혹한 내용을 읽으면서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화상 치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의사 맥킨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의사였는지 좀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의사들의 세계에서는 이거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분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우선은 맥킨도라고 얘기를 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맥킨도 수술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이제 맥킨도 수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쯤 다 들어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최초에 유명한 것은 뭐냐면 1938년도 그러니까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나기 전인 38년도에 이 맥킨도가 여성분의 그 선천성으로 질이 생겨나지 않는 질이 없이 태어나는 여성 환자를 피부 이식을 통해서 질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개발을 해서 이때부터 이제 맥킨도 수술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랬는데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대량 공습이 공군들이 이제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대량 공습이 시작되고 이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불길에 쌓여서
화상을 입는 그 조종사와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맥킨도도 소위 이제 화상 환자들을 이제 주로 이제 치료하는 이 일을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전까지는 중증 화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제 소독하는 방법으로 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것을 사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고작이었었다 그런다면, 이 맥킨도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까, 더 빨리 낫게 할까 하는 방법을 찾다가 바다로 추락하는 조종사들이 육지에 추락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회복도 빠르고 흉터가 적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식염수 목욕법을 이제 개발했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생존율이 높여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차 맥킨도는 이제 그 피부 이식, 자기 친척이면서 1차 세계대전 때 활약을 많이 했던 길리스가 시작했던 이 피판술이라고 하는 요 이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강제로 늘려서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이 방법을 더 발전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이 방법이 이제 맥킨도 치료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맥킨도 치료 방법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사진이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조금 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돼 있어요. 이 맥킨도 시술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코를 만들고 뭐를 만드는 것을 이런 정상적인 피부가 있는 조직에다가 어떤 것들을 심어서 이거를 더 자라나게 만들고, 이것을 자라난 것을 떼어다가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우리 신체 일부분을 만들어서 갖다가 옮겨 붙이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맥킨도가 개발했다고 해서 맥킨도식 수술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코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만큼 이제 자라게 만들어서 이거 잘라서 뭐 어디다도 쓰고 어디다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저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아주 이상 야릇한 모양의 이제 이런 형태가 치료 과정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니피그라고 이제 우리 동물의 기니피그야, 기니피그 모양으로 닮았다 그래서 기니피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기니피그의 얼굴에 기형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맥킨도가 운영하는 그 병원 주변에는 그냥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코가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코가 큰 사람, 뭐가 귀에 턱에서 뭐가 이만한 혹이 나와 있는 사람, 여기저기 이상한 거를 달고 다니는 아주 기형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정말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은 기니피그 형태의 어떤 그 기형의 얼굴을 갖고 온 사람이 만약에 식당에 들어오면 식당에 있는 거울을 없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슬퍼하고 이런 좌절을 할까봐 지역의 주민들조차도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정도의 사회적으로 어떤 그분들의 좌절을 갖지 않고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주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먼저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킨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의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이런 어떤 정말 참다운 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맥킨도가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제 기사자기를 받고요, 여왕한테 기사자기를 받고 59세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 민간인으로서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국립묘지와 같은 곳에 안장이 되는 그런 영광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말들이 참 여러 가지 아주 감동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언제나 환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이런 표현도 또 논문에 써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도 많은 성형외과 의사들이라든가 많은 의사들한테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의사로 남았다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제 맥킨도도 마찬가지고 길리스도 마찬가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 놓은 영웅들이고,
2차 세계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의학적 어떤 그런 기술들이라든가 방법이 발전되지 않았느냐, 이런 또 어둠 속에서 또 이런 것들이 또 피어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피부 이식을 할 때는 맥킨도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제 맥킨도나 이거는 전부 다 피부 같은 것들을 자라게 만들어서 이것을 갖고 피부를 만들어서 갖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것도 우연치 않게요. 1970년대, 80년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불과 얼마 전입니다. 지금 1970년, 80년대 요때에 호주의 외과 의사 이안 테일러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의사가 방사선 불투과성 염료라는 것을 이용해서 2,000구가 넘는 카데바의 피하 혈관 구조를 연구했는데요. 이 카데바라는 것은 뭐냐면 시신을 얘기합니다. 연구용 시신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2,000구 정도를 실험을 하면서 뭐를 연구를 했느냐 하면, 피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패턴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지만 완전히 무작위가 아니고 피부의 그 특정 부위에 일정하게 혈류를 보내는 소위 이른바 원천 동맥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여러 가지 혈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피부 자체에 원혈류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혈류관을 원천 동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천 동맥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다시 조금 가느다란 혈관으로, 더 작은 혈관으로, 더 작은 혈관으로 해서 이렇게 점점 우리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 관찰할 만큼 가느다란 모세 혈관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그 최초에 들어오는 원천 동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할 때 그 어디서 떼어왔던 그것을 그냥 바로 이식하는 부위에서 원천 혈관이라고 얘기하는 원천 동맥을 빨리 찾아서 그거를 연결하기만 하면 피부에 그 이식한 피부가 괴사를 막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가 1970년대에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지금 얘기했던 그런 어떤 맥킨도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피부를 증식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다면, 이제 1970년도부터는 그게 아니라 그냥 피부를 떼어다가 바로 혈관을 연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이런 성형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원천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은 뭐냐면, 가능하게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혈관이 정확하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거를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혈관 위치, 일정한 패턴,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그 맥킨도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냥 바로 혈관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런 성형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카데바의 피하 혈관 구조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알아냈는지요? 카데바는 인체 해부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신을 활용해서 피하의 그 피부 밑에 혈관 구조를 연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선 혈관에다가 소위 형광 물질이라든가 라텍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어서 혈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우선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이제 구분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된 기술이죠. 3D로 재구성을 해서 3D 스캔, 뭐 CT 스캔 뭐 이렇게 해서 혈관의 구조를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이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피하의 혈관을 구조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지금 연구가 지금 현재도 되고, 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피부 이식할 때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시고 아마 그 이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깊게
전문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뭐지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더라도 결국은 이제 주변 학문이 발전되고 우리가 인체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내면 낼수록 결국은 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지난 144년 전에 소위 미국의 대통령이 총상을 당했을 때 살려내지 못할 정도로 열악했던 의학 기술이 불과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눈부시도록 발전하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그 아픈 역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또 화상을 입고 이런 가운데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연구되고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외과적 이런 발전을 이루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고 삶의 질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이야기는 주로 그 성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피부 이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꽃을 피우게 되고 하는지 아마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또 놀라운 어떤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좌절하던 사람을 살려내는 현대의학의 힘을 우리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과학자분들 또 의사분들 대단한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도 박사님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찬조였습니다. 한영선이었습니다.